승차 공유업계의 위협에 택시의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호출앱에서 3,000원을 더 내면 승차 거부당할 일이 없게 된 겁니다. IT 기술 플랫폼과 만난 택시는 애완동물 운송, 소화물 배달 등으로 다변화할 전망입니다. 어차피 차량 공유 업체들하고 잘하면 자유 경쟁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실은 지금 현재 차량 공유들이 나오는 이런 서비스는 사실 택시가 해야 되거든요. 승차 공유 서비스의 원조 우버는 미국에서 일상이 됐습니다. When I am free, then I work with Uber. I see. Yeah. So, do you have other jobs then? Yeah, I am a software engineer. I work from home. 승차 공유는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집문 밖을 나서서 목적지까지 오가는데 전기 자전거, 시내버스나 지하철, 전기 킥보드로 끊임없는 이동 수단 연결이 가능해진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TNC 면허입니다. 승차 공유업을 하려면 꼭 필요한 면허인데 15가지가 넘는 평가 조건을 통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범죄 사실 조회 연동은 했는지, 차량을 호출할 때부터 내리기까지 각 상황별 보험 계약을 했는지 등을 살피는 겁니다. 먼저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 제도화에 이른 건데 사업 초기부터 서비스를 제한하려는 우리나라와는 판이합니다. 해외 정부들은 아주 법률을 네거티브하게 해석해서 안 되는 거 말고는 다 하게 해준다는 거죠. 안 되는 거를 했을 때에는 아주 철저하게 책임을 묻거든요. 최근엔 차량 공유에 자율주행 기술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 카풀 문제와 같은 잣대라면 여기서도 뒤처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자율주행차 업체들이 2021년, 후내년이죠. 후내년을 기점으로 상용화를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좀 격차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2025년 2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승차 공유 시장. 전문가들은 기존 업계의 발전과 더불어 신생업체들의 도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논란이 된 카카오 외에도 이미 모바일로 카풀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현재도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은 존재합니다. 제가 그중에 한 곳을 임의로 정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출근길 카풀 서비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뉴스TV를 목적지로 설정하고 드라이버를 요청하자 목적지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과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5km 내외에 있던 드라이버를 약 15분 정도 기다려 차에 오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와 통성명 후 차량은 곧바로 출발합니다. 학원을 운영해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드라이버는 이미 수차례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카풀 앱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한번 호기심 차원에서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제 빈좌석을 공유하는데 좋은 취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카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유상 운송으로 이용될 경우에 대해 묻자 실비 수준의 차량 유지 외에 운행은 쉽지 않다는 답이 돌아옵니다. 실제로 내 노선과 내가 가는 경로와 다르게 운행했을 때 드라이버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기가 맞는, 그러니까 자기가 운행하는 경로에 맞춰서. 또 다른 카풀 서비스 이용자는 모바일 시스템 구축에 기대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사실 카풀이라는 게 예전에도 이렇게 지인들끼리 같은 직장이나 지인들끼리 이렇게 이용했던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바일로 편히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이용이 된다면 단순한 이동수단 외에도 장점이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직장인들이 출근과 퇴근 시간과 지역이 크게 변동이 없는데 제가 출근하는 지역과 퇴근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른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만 명이 가입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도 전국적으로 카풀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선 상반된 행보를 보여 서울 개인택시 운송조합은 카풀 타협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 일부 택시조합은 정부가 영리 행위에 대해선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며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택시 운송 가맹 사업자 측은 카카오 모빌리티와 추가 호출 요금을 지불하면 승차 거부가 없는 플랫폼 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극단으로 치닫던 갈등 끝 어렵사리 택시 카풀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극적인 대타협의 기쁨도 잠시뿐 곧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카카오의 다른 카풀업체들은 합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타협안을 카풀업계와 법인택시만의 합의로 규정한 개인택시 단체들도 반발했습니다. 시민사회와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를 이간질을 했습니다. 이들을 다독여 세부 협상에 들어가더라도 첩첩산중입니다. 이번에 합의한 카풀 시간대를 법 개정안에 못 박아야 하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기사 월급제는 업계 반발에 시행까지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택시 감차 대상인 초고령자 기준, 면허 보상 방식과 재원 마련도 난제입니다. 다만 이번 합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요될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국회 문턱도 높습니다. 합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 문제를 둘러싼 국회 불협화음이 계속되면서 택시 카풀법 개정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논의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 소위는 지난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출석으로 파행했습니다. 시험대에 오른 한국형 공유경제 모델은 첫걸음부터 삐걱이고 있습니다. 갈등을 끝내고 제도 정착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